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긍정론자 아서 헤이즈가 연준 정책 변화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장기적인 상승세 이 주기가 조금 더 길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맥스의 공동 창립자 아서 헤이즈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의견에 대한 이제 주장에 대한 증거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제 그 100만 달러를 예상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이제 스티븐 미란 이 연준 이사가 장기 금리 완화를 강조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준이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YCC 정책을 도입할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라는 걸 요걸 봐야 되는데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중앙은행이 이 국채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채권을 사거나 팔면서 금리를 직접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이 국채 채권의 금리에 이제 관여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장기 채권의 이제 금리에 관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완화를 하는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금리보다는 이제 고용과 물가 안정에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지금 금리 인하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미 0.025bp를 인하하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예상했던 바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이미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후에 조금 더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보다 이제 후행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하나 그리고 이런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 종료가 되면 이 친 트럼프 성향의 인사가 차기 의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더욱 커질 것이고요. 내년에 되면 그리고 연준이 이제 YCC 정책을 이제 가속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전환시켜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비트코인 가격을 1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수익률 곡선 통제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 국채를 직접적으로 이제 대량 매입하거나 매도를 해서 이 국채 금리를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그 행보를 보면 직접적으로 이 금리를 내려가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걸 막는 역할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대량 매입해서 금리를 이제 낮추는 요런 형태들을 갖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금리와 이 국채의 가격은 이 역의 관계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국채를 이제 대량 매입해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관리해주는 역할을 이제 중앙은행에서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YCC 이 정책을 과연 할 것이냐 요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트럼프라면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여지죠.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강세가 더욱 연장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아서헤이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망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의 추세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 강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이런 이제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나 아니면 이런 이제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봐둬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금 랠리 멈추자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일시적으로 이 상승세가 조금 멈칫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결정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 대신 다른 투자처를 찾게 되기 때문에 현재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조정 신호를 기다리며 관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내리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금리가 내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험 자산을 더욱더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 암호화폐나 주식 시장에는 조금 더 호재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금의 모멘텀이 이제 약해지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이제 디지털 금이라는 하는 이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전달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금의 상승세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상승세에는 결국에는 금의 선행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금이 조정이 나오거나 그럴 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현상들이 지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금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춤주춤 하거나 조정세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턴이라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차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이 어떻게 움직여 주느냐도 관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익, 구글 AI 결제 프로토콜 파트너 선정에 3% 강세라는 기사예요. 자, 수위가 이제 구글 AI 결제 프로토콜 파트너에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수위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크게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던 암호화폐인데, 최근에 이제 구글의 신형 인공지능 결제 프로토콜 런칭 파트너로 선정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추진하는 이 AI 결제 프로토콜인 AP2는 이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결제와 금융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표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와 실물 결제망, 기계 자율성 등을 연결하는 시도로 평가된다라고 하고 있죠. 구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수위가 지금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치고는 생각보다 그 폭이 높진 않았어요. 상승폭이 생각보다 높진 않았고, 이것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느낌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구체화되거나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 아마 수위에도 큰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재료가 나중에 이제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수위는 확실히 좋은 코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솔라나 다음으로 지금 주목받는 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솔라나도 이제서야 뭐 조금씩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나 돼서 수위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위 거래량만 지금 3,314만 개로 폭증을 했고, 24시간 평균 거래량 873만 개로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월드코인이나 뭐 이런 이제 코인들이 갑자기 뻥 하고 튀어오르는 것보다는 수위의 상승세, 이 호재는 조금 덜 반영된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 장기 유망 코인으로 솔라나를 지목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러 번 이 이야기들 해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지금 판테라 캐피털 쪽에서 벤처 캐피털 회사인 판테라 캐피털에서 암호화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한 사례로 이 솔라나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솔라나의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도 밝히고 있어요. 단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이 11억 달러를 솔라나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현재 솔라나를 가장 유망한 암호화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이 뛰어난 블록체인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주력해왔으나 이제 솔라나를 가장 유망한 장기 투자 대상으로 보고 있다 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솔라나를 지금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모양새예요, 최근에. 그리고 솔라나는 지난 4년간 비트코인을 능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이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몇 안 되는 암호화폐가 될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라나와 XRP ETF가 이제 올해 승인될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 동안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더리움에도 이것도 호재죠. 그래서 에릭 발투나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 SEC가 발행사와 협력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아마 이게 다 가능해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대부분 보고 있어요. 알트코인 ETF나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까지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를 받는 형식의 ETF도 나오는 겁니다. 자, 솔라나 이 알펜글로우로 초고속 블록체인 도약, 이 구글 검색보다 빠르다라는 기사인데, 솔라나가 이번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이 알펜글로우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했는데요. 블록체인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향상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99% 이상 지지를 받으며 승인이 됐고, 적용 시 결제 속도가 기존 12.8초에서 100에서 150m초 로 단축될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구글 검색 시간이 200m초니까 이것보다 빠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시스템과 유사한 속도를 구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검색이 일반적으로 중앙화된 이제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중앙화된 그 처리 속도보다 오히려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한 이런 속도, 정말 빠른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가 이제 가능할지는,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여기서 실사용에서 사용하는 건 조금 더 느려질 때가 많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밀어나게 되면서 솔라나도 이제 긍정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2025년 12월 테스트넷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2026년 1분기 메인넷 업그레이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2026년 1분기에 이제 업그레이드도 될 예정이고요. 솔라나는 이제 지금도 빠른데 이제 더 빨라질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포워드 인더스트리 15억 8천만 달러 규모 솔라나를 매수했다라는 기사예요. 나스닥 상장사 이 포워드 인더스트리가 총 682만 개의 솔라나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입 금액만 15억 8천만 달러, 약 2조 1777억 원이나 매수를 한 거예요. 개당 평균 매수 가격은 232달러고, 이번 거래로 포워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호를 보유한 상장 기업이 됐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솔라나의 비트마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상당량을 지금 빠르게 솔라나를 확보해 나가면서 비트마인과 굉장히 비슷한 이더리움 축적을 하고 있는 비트마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서 충분히 이 솔라나를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은 포워드의 매수를 지원하면서 주요 공급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갤럭시 디지털 같은 경우도 650만 소를 이제 확보를 했고, 최근에도 2억 1000만 개 이상의 소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판테라와 지금 갤럭시 디지털이 아주 둘 다 경쟁적으로 솔라나를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 아주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솔라나 가격이 그래서 또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죠. 자, 국정과제 디지털 자산담은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코인 토큰 증권 규율 포함이라는 기사인데요. 자, 이번에 이제 정권에서 디지털 자산 제도화를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이 스테이블코인, 현물 ETF, 그리고 토큰 증권 등 신산업 규율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에는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 기준 정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과제는 이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데, 정부는 가상자산 상장 및 공시 기준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신속히 정비할 계획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물 상장지수 펀드 도입과 ETF죠. 그리고 토큰 증권 발행 유통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정부 과제로 국정 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추진은 될 것으로 보여져요. 추진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그게 언제 되느냐, 신속하게 되느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늦게 되느냐, 요게 좀 관건일 것 같은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국정 과제까지 올렸으니까 좀 빠르게 처리가 돼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도적으로 좀 움직여서 이 디지털 산업, 디지털 자산 산업을 조금 더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성장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ETF 약 2개월 만에 주간 유입 최고 기록 랠리 이어갈까라는 기사고요. 뭐 비트코인 ETF가 최근에 계속해서 유입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2685 BTC 순유입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조금 더 유입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ETF 대비 자금 흐름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가격 상승도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빠르게 나오는 모습들, 이더리움 대비 비트코인이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에릭 트럼프 비트코인은 현대판큼 아메리칸 비트코인 나스닥 상장이라는 기사고, 뭐 에릭 트럼프, 이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이죠. 현대판금이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비트코인 이 채굴사죠. 이 나스닥 상장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또 수익을 꽤 많이 봤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틈새 투자가 아니고 기업, 국부펀드, 초고액 자산가들이 필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성장 전략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자, 아메리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 업체, 단순한 채굴 업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죠. 비트코인 트레저리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2443개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2억 8153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쉽게 물량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쌓여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공급 쇼크를 전망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방 경직성을 또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 트럼프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메타 플랜이 넘어가도록 하고요. 토큰화 자산이 2024년 이후 224% 성장했다. 시장 규모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기사요. 실물 자산에 대한 이 RWA 시장 규모가 2024년 초 이후 약 224%나 급증을 했다라고 하면서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어요. 약 413조 원이나 해당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413조 원이에요. 국채, 채권, 신용, 주식, 기관, 펀드, 원자재 등 이 다양한 금융 상품이 포함되고, 이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압도적 비중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부분의 자산들이 이제 토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장은 지금 빠르게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지금 이제 완전히 아주 초창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초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기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회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고, 국채, 채권, 신용, 주식, 뭐 기관, 펀드, 원자재까지 모든 자산들이 다 이 토큰화가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토큰화가 됐을 때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을 제공하는 그 토큰들, 코인들이 이제 주요적으로 수혜를 보겠죠. 이더리움, 솔라나, 뭐 수이, 뭐 이런 대표적인 아발란체, 뭐 여러 가지 지금 곳이 있죠. 그런 곳들이 이제 주요적으로 수혜를 먼저 1차적으로 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주식들도 볼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STO 관련 주식이나 RWA 관련 주식들, 요 주식들도 분명히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는데 이런 주식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암호화폐 관련 코인 주식들 중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기본적으로 이제 로빈후드 뭐 이런 서클 이런 쪽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자산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를 좀 가지고 있으면 투자하실 때 참고가 많이 되실 거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커가기 때문에 모든 자산들이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장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장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RWA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기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대표 플랫폼, 여전히 이더리움이 지금 최강이에요. 이더리움 전체 스테이블 코인 공급의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토큰화 자산의 30.9%를 점유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전 세계 채권 토큰화의 62%나 차지를 하고 있고, 폴리곤, 여기 아비트럼, 솔라나, 플럼 등이 이제 뒤를 잇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RWA 플랫폼인 온도 프로토콜도 시장 확장의 핵심 주자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RWA 플랫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스테이블코인 훈풍 알트코인이 맞이한 햇볕과 옥석 가리기라는 기사고, 결국엔 스테이블코인 상위 블록체인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여기서 54.45%, 아까 56%라고도 하는데 거의 54, 56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론이 좀 높아요. 트론이 27%, 이게 대부분 이제 테더에서 나오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더에서 점유율이 꽤 높게 나옵니다. 오히려 이더리움보다 더 높게. 그리고 솔라나가 4.3, BSC가 4, 뭐 하이퍼리퀴드가 2.15, 베이스가 1.56. 베이스가 상당히 높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아비트럼, 그 다음에 폴리곤도 있고 아발란체, 앱토스, 그 다음에 다른 어더스가 있네요. 여기 주요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다 보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이 블록체인들은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거. 트론은 별로 정이 안 가요, 생각보다.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좀 주요적으로 공부를 하고 볼 필요가 있다. 베이스도 이제 결국엔 이더리움 레이어 2고, 폴리곤, 뭐 아발란체, 뭐 다 이더리움 관련 레이어 2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그만큼 이런 것들을 합치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정말 높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인프라형 네트워크의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발표하는 대응도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와 레이어 2 확산으로 레이어 1 수수료 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만큼 거래량 증가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솔라나는 레이어 2 없이 모든 수수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어 구조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서 더 긍정적이다라고 여기서는 솔라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서클이나 스트라이프와 같은 기업들이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 경우 이더리움과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더리움의 잠재적인 부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서클이나 뭐 스트라이프에서 만들 수는 있겠죠. 블록체인을 만들면 그럼 솔라나는 경쟁을 하나요? 솔라나도 경쟁자일 텐데 그러면 뭐 이거나 그거는 뭐 똑같은 거고, 솔라나에 조금 더 치중되어서 이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솔라나 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시고 투자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